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동치는 달러 인덱스, 향후 달러 전망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달러 인덱스가 99.100 이하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저는 주로 달러 인덱스를 investing.com에서 확인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 조금 확대시켜 볼게요. 이게 뭐지? 100이 넘어갔네요? 이럴 수가. 분봉 차트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4월 8일 오후 3시쯤에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100 부근에서 얼마죠? 100.4 이렇게 확 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변동폭이 매우 적어요. 이렇게 움직인 것도 매우 크게 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달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사건입니다. 사건 첫 번째는 그놈입니다. 그놈은 나머지 사건 3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놈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산유국들의 갈등이 유발되었고, 그놈이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의 경제 위기 문제가 시작되고 있고, 그놈으로 인한 달러 강세 때문에 신흥국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서 신흥국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건의 중요도를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사건 1과 사건 2의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 말은 즉 사건 1과 사건 2의 악재가 조금 완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완화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건 1, 사건 2, 사건 3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지루해하시니 기사는 최소한으로 설명드리고 저의 의견과 새로운 시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놈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그놈 터널 끝 보이기 시작 이라는 말을 하면서 증시가 요 며칠 크게 반등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위를 보시면 미국과 뉴욕에서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뉴욕에서 먼저 그놈이 시작됐고 이러한 그놈이 미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뉴욕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뉴욕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놈으로 인해서 제조, 고용, 소비, 미국의 3가지 경제고리가 다 아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2조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놨고 추가적으로 2조 달러의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1조 달러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발언한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 1조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다는 것은 반대편인 민주당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돈을 푸는데 힘을 합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소기업 급여 지원 대출에 2,500억 달러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2.2조, 2조, 1조 이러한 패키지 부양책으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마도 미국은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과 그놈의 확진자 수 감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달러 약세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은 최근 며칠간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8일 오후 3시에 달러 인덱스가 확 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놈으로 인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놈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함께 모여서 이러한 유럽을 어떻게 살릴지 논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진 않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크게 2가지 방안이 논의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로 안정화 기금에 총 5천억 유로가 있습니다. 이 5천억 유로 중에서 2,400억 유로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적인 권리를 많이 빼앗습니다. 97년 말 한국의 IMF 사태를 보세요. 한국에게 돈 얼마 빌려주고 너네 구조조정해라, 뭐 해라, 갚나라, 배나라 이것저것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로 안정화 기금 센테누 의장은 한마디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회원국들의 재정 지출 축소 등 개혁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가중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두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로 근홈 채권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이탈리아 경제가 어려우면 이탈리아 자체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찍어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저라면 안 삽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 금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10%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이탈리아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오긴 했지만 1년에 10%라는 높은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더더욱 이탈리아 경제는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유로 근홈 채권 발행입니다.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대신해서 유로존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급 보증한 우량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우량 채권은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될까요? 독일처럼 경제가 좋은 나라들은 손해입니다. 독일 입장에선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탈리아야, 우리나라 멀쩡해. 왜 내가 너네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용도를 희생해가면서 국채를 찍어내야 하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 트위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합의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타결한 것은 아니다. 다음날 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오늘 합의가 결렬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이 문제는 큰 악재는 아니라 봅니다. 어쨌든 이탈리아가 망하면 다른 나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할 거라 봅니다. 혹시나 이게 만약 결렬된다면 이탈리아 경제는 더더욱 흔들리고 달러 인덱스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혹시 달러에 투자하신 분은 이러한 뉴스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을 부르는 다음 요인은 산유국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유럽 문제가 있기 전까지 달러 인덱스는 그놈이 죽어가고 있고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WTI 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는 바닥에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6일날 오펙 플러스 한우 투풀이 아닙니다. 오펙 플러스입니다. 4월 6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4월 9일로 연기되면서 약간의 실망감으로 지금 유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약간 참고하겠습니다. 4월 9일 오펙 플러스 기존 감산 참여국 간 화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도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은 감산하지 않고 러시아와 사우디만 감산에 참여하면서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화가 나서 미국 너네 지금 경제 상태도 안 좋지? 그래 이번에 너네가 감산해. 너네가 감산해야 우리도 감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쉽사리 감산을 할까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감산을 하면서 미국, 러시아, 사우디, 기타 산유국들 모두 한꺼번에 감산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산유국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웃을 거라 봅니다. 유가는 상승할 것이고 달러는 하락할 것이고 주식은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 일은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감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형 마음대로 야 너네 셰일가스 기업 감산해 이런다고 얘들이 감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산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감산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방안을 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독일 사이를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이란 것입니다. 이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는 독일에게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네 그거 그만 지어. 그러자 이 가스관을 짓던 시공사는 바로 공사를 멈췄습니다. 만약 이번에 미국이 원유 감산을 하지 않는 대신에 노드스트림 건설을 허가해 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지금 경제가 맛이 갔습니다. 그래 너네들 이거라도 먹고 살아라. 이거 건설 허가해 줄 테니 그냥 이번에 원유 감산 합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태에서는 감산 합의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번에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자국의 셰일가스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합쳐봤자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굳이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러시아와 사우디는 가만히 있을까요? 어라 미국 이놈들?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해? 우리도 너네한테 관세를 부과하겠어. 그럼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소 1년간 달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주가는 지지부진 바닥을 향해 기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9일 감산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당장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우 플러스 아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자꾸 한우라고 하네요. 이 영상 끝나고 한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우 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도 좋지 않고 미국의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싸움을 지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2019년도 미국과 중국은 꾸준히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초반과 중반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죠. 그런데 2019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짐을 깨닫고 결국에는 미중 무역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감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 상태에서 감산 합의가 된다, 안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의 마음을 어찌합니까? 주변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말이죠. 어쨌든 감산 합의 가능성은 반반으로 열어두시고 대응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에 감산 합의가 불발되면 달러 인덱스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 감산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달러 인덱스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분은 딴지를 걸겠죠. 블랙 이놈, 아직 사건 1, 사건 3, 사건 4 나머지 3가지 악재가 남아있다. 그런데 너가 감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